근데 이게 알론소가 한번 시험해 본 거였어. 스텝 중에 누가 선수들이랑 가까워서 유출하나. 로빈요. 지난주였죠. 엘클라시코에서 레알이 바르셀로나를 2대1로 잡았습니다. 이날 경기 너무 재밌었어. 에이스 선수들의 활약 해줄 때 해줘야 돼. 선수들의 썰전, 벤치 클리어링까지. 야말이 쿠르투아 보고 야 너 뒤로 나와. 경기장 뒤로 나와. 나와서 보자. 나와서 떠들어봐. 쿠르투아 2m인데 간만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많았던 그런 엘클라시코였어요. 이날 음바페도 정말 스페셜 원이었지만 비니시우스가 컨디션 최상이었어요. 비니시우스는 진짜 자타공인 호날두, 메시 이후 첼시, 아자르 이후에 정말 전형적인 시대를 대표하는 빠르고 축구 잘하는 선수. 이게 빠르기만 해도 짬으로 막을만 하고 온더볼만 좋은 거면 어떻게든 붙은 다음에 피지컬로 비비고 협력 수비하면 막을 수 있어. 근데 빠르고 그것도 최상으로 빠른 선수가 온더볼이 세밀하다? 우리 팀 입장에선 그냥 믿고 주고. 왜? 최소한 파울이니까. 상대팀 입장에선 재앙인 이날 반대팀 에이스 야말은 공교롭게도 활약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비니시우스와 야말의 차이점이, 야말은 비교적 공을 세워놓거나 속도를 죽여놓고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하는 공격수라도 속도를 죽여놓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 한 번의 기회가 있어. 해볼만 하게 돼. 수비는 그때부터 수싸움 들어가면 되거든요. 물론 야말이 그 수싸움과 드리블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지만 아무리 야말이라도 상대에게 자리 잡을 시간과 생각할 시간을 줘버리면 그 다음 플레이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기 힘들어요. 왜냐면 뒤에 커버할 수 있는 수비수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물론 야말이 결코 느린 선수가 아니고 매번 속도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비니시우스는 웬만하면 속도를 살려서 드리블해요. 심지어 더 높여. 이러면 반대로 수비 입장에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위치도 제대로 안 잡힌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흔드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들한테 먹는 거는 나중에 복귀를 해봐도 여기서 이럴 걸, 미리 발 내밀 걸, 이런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냥 먹어야 되는 거야. 또 빠른 선수들은 볼을 한 번씩 세워놔도 심리 싸움에서 유리해. 잘하는 선수 대 잘하는 선수가 붙으면 볼 가진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축구에서 스피드는 농구에서 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빠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한?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하필 비니시우스가 컨디션이 빨딱 솟았네? 이날 바르셀로나 수비수들 경기 내내 비니시우스 뒤에서 방구 주워 먹고 농락당하고 뒷방 맞고 하는데 갑자기 후반 27분 교체 사인이 떨어집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빼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 했어요. 결국 교체되는 과정에서 비니시우스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감독과 인사도 없이 곧장 라커룸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종종 있는 일이니까. 최근 또 토트넘에서 주장 반더벤과 스펜스가 프랭크 감독 패싱 사건이 화제가 됐었죠. 이거 봤는데 프랭크 감독이 이제 너네 게임 졌어도 팬들한테 인사는 하자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프랭크 감독이 무슨 영화 집으로에서 할머니가 유승우 바라보듯이 이렇게 한동안 멍하니 선수들을 바라보는 게 이게 너무 짠하더라고요. 감독과 스타 선수들의 대립이 최근에 눈에 많이 띄는데 레알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아무튼 다시 비니시우스로 돌아와서 비니시우스가 다음날 SNS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감독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스페인 언론을 달구면서 감독과 스타 간의 갈등 시작, 새 체제 균열,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 내부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거 구단 입장에서는 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유는 뒤에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The Athletic에 따르면 보니까 이번에 The Athletic에서 막 구단 고위 관계자, 선수들 지인, 코칭 스태프들과 은밀히 인터뷰를 해서 파묘한 글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론소는 레알에 처음 오자마자 지난 4년간 안첼로티 시절 동안 성적은 좋았지만 자율이 너무 과하다고 느꼈대요. 이건 아니다. 어디 동네 조기 축구도 아니고 너무 질서가 없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이미 많은 나쁜 습관들이 배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새 규칙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대요. 시간 엄수, 지각시 벌금, 훈련 강도 상향, 체력 및 부상 예방용 짐 세션 강화, 전술 영상 회의 의무화 등등 선수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이에 대해 일부 핵심 선수들은 안첼로티 시절과 대조되면서 강한 불만이 생겼고 좌절감까지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론소의 비니시우스 교체는 결코 전술적 선택만이 아닌 소위 말해 기싸움도 충분히 들어간 거고, 비니시우스도 단순 이번 교체 하나만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알론소는 현재 선수들이랑 막 농담 같은 것도 일부러 잘 안 섞으려고 하고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의 감독 스타일을 선수들한테 고수한대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알론소는 자신을 펩 과르디올라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사비 알론소일 뿐이다 라고 레알의 한 고위 선수와 가까운 관계자가 말했대요. 그리고 또 알론소는 선수들의 가족, 친구, 에이전트들도 클럽하우스나 훈련장에 출입을 제한했고, 스태프들에게 경기 전 라인업이나 전술 유출에 대해서도 엄청 신경을 쓴대요. 예를 들어 클럽 월드컵 때 선수단 명단을 미리 발표했는데 이게 스태프 중 누군가가 유출을 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너 내일 게임 뛴다더라? 이게 뭐 선수들이랑 코치들이랑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코치가 선수에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든. 근데 이게 알론소가 한번 시험해 본 거였어. 스텝 중에 누가 선수들이랑 가까워서 유출하나. 그래서 레알은 이 스텝 구성을 여러 번 변경했고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뭔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들었을 때 분명 감독과 거리감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자기 밑에다 두고 통제하려고 하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왜냐면 선수들 중에 뭐 코치나 의무팀이랑 오래된 사이들도 많을 텐데, 그런 스태프들과 선수 간의 사소한 관계들도 감독이 다 통제하고 그러면 거리감 들지. 확실히 지금 사비 알론소는 선수들을 확실히 누르려는 것 같고, 일부 핵심 선수들은 우리는 그동안 이런 거 없어도 충분히 이겨왔는데 이 정도로 강한 통제는 좀 불편하다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알론소가 단순히 선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율을 만들고 훈련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로 레알 마드리드라는 스타의 제국을 한 단계 조직화하려는 시도인 거죠. 지금까지의 레알은 감독보다 선수가 크고 팀보다 스타가 중심이었잖아요. 하지만 알론소는 이 순서를 뒤집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알론소는 현대 축구가 더 이상 천재 개인의 시대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선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한 명이 아니라 시스템이 경기를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그걸 증명한 게 누구예요? 펩 과르디올라. 그리고 본인도 레버쿠젠에서 시스템 중심의 조직적인 축구를 구현해서 성공한 경험도 있잖아요. 결국 알론소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을 그 흐름 위에 올려놓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시작한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공을 위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어떤 구단입니까? 이 구단의 정체성은 이미 1950년대에 정해져 있어요. 그때 회장이었던, 지금 레알 홈구장 이름으로도 사용하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이 세운 철학, 감독이 팀을 만드는 게 아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를 모으면 그게 축구다. 지금까지 이 기조는 끊기지 않고 있어요. 현 회장 플로렌티노 페레즈도 한결같이 나는 베르나베우의 철학을 잇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감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스타 선수들은 구단의 얼굴이다가 레알 마드리드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레알의 최근 7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감독을 보면 벨보스케, 지단, 그리고 안첼로티, 이 감독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엄청난 전술가라기보다는 선수단 관리, 자율성 부여가 장점이 있죠. 즉 레알에서는 방법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인데 이걸 사비 알론소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알론소도 이게 어렵다는 거 알아요. 너무 잘할걸요? 알론소 스페인 사람이고 레알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잖아요. 심지어 알론소가 레알의 선수로 있을 때 그 자기 색깔 강한 무리뉴 감독도 레알을 자기식으로 바꿔보려다가 그 당시 실세, 라모스, 호날두, 카시아스 같은 선수들과 충돌로 끝내 팀을 떠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또 레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5년에 베니테스가 레알 감독으로 왔어요. 근데 훈련 중에 베니테스가 모드리치한테 야, 너 아웃사이드 좀 그만 써라. 가까운 데서는 그냥 인사이드 패스 해라. 그리고 호날두한테는 프리킥 좀 이렇게 차라 라는 식의 단순 해프닝이 언론에 퍼지면서, 그래도 리버풀 배법사 감독인데 언론에는 마치 탑골공원에서 그 장기 훈수 두는 아저씨 취급으로 몰아갔어요. 결국 선수들과 맞지 않다라는 식의 언론이 폭발했고, 성적 부진 이유와 함께 베니테즈도 결국 6개월 만에 시즌 도중에 경질되고 맙니다. 레알이 이 정도로 선수 위주의 구단이에요. 그런데 알론소의 이 거대한 계획이 또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게, 알론소는 단순히 카리스마와 선수 때 이름값으로 버티고 있는 감독들과는 조금 달라요. 알론소는 이미 레버쿠젠에서 분데스리가 패왕 미넨을 제치고 창단 120년 만에 첫 분데스리가 우승을 무패로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보여준 전술들은 엄청난 화제가 되었을 만큼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결국 선수들의 신임을 얻는데 가장 큰 건 카리스마도 아니고 친근함도 아니고 감독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뭐 오늘 한 발짝씩만 더 뛰자, 패스미스 줄이자, 슈팅 좀 많이 때려, 뭐 이런 관중들도 할 법한 얘기들이 아닌, 이건 선수들끼리 할 말이고, 감독은 그렇게 되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감독들도 이제 노력이 없고 헌신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선수들한테 존중받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알론소의 레알은 올해 이미 라리가 11경기에서 10승 1패, 챔피언스리그 3승 1패예요. 이것도 단순히 스타 파워만으로 이긴 게 아닌 날카로운 세부 전술들과 로테이션 운영이 핵심이었습니다. ힼ러, 하위선, 카레라스, 마스탄투, 오노, 이런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서도 팀 밸런스를 해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데뷔 시즌 내내 적응 문제로 비판받았던 킬리안 음바페를 살려냈어요. 이번 시즌 이미 13경기에서 18 공격 포인트. 이거는 단순히 개인 폼 회복뿐만이 아니라 감독이 만들어준 환경에서 음바페의 재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입니다. 물론 내부 갈등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팀의 방향이 맞다라는 증거도 같이 쌓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 레알은 언제나 결과로만 감독을 판단하는 팀이었어요. 지단, 안첼로티, 델보스케, 이 감독들이 레알의 영웅이 된 이유는 전술이 아니라 우승이었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사비 알론소도 결과로 말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성과만 놓고 본다면 어쩌면 알론소가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것 같으세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선수들의 자유 vs 감독의 시스템, 더 크게는 스타 선수 대 감독,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시겠습니까?